먼저 회생 개시 신청서 접수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회생제도는 채무자인 기업, 채권자, 그리고 주주 등이 관할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사유, 즉 자금난의 원인을 밝히고 회생제도를 통해 충분히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외관법에 의해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업인 경우 회계장부를 구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회계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중지 명령이 늦어져 채권자가 강제 집행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생 신청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기각이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회생 신청이 기각될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가. 또 중요한 게 돈 문제입니다. 이 비용이나 운영 자금의 확보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면 또 기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 기간에 중요한 것들은 채권자와 협의를 거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주요 채권자들을 파악을 해놓고 협상 전략 같은 걸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려면 결국에는 자료 준비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회생 개시 신청서를 접수할 때 재산 보전 및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를 같이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나중에 접수할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중지시킬 수 없게 되고 개시 결정도 늦어지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서류를 검토합니다. 이때 회생 절차 신청 시점부터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인 기업의 재산에 관해 채권자의 권리 행사 등을 막는 포괄적 금지 명령 등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법원이 보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필수적으로 대표자 신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시 결정에 앞서 대표자가 법원의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답변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회생제도를 신청한 기업이 제기에 희망이 보인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기업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 이후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인 및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 기업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 등 영업행위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회생제도가 어려워서 법무법인에 도움을 청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회생 절차 수행 경험은 풍부한지, 신청부터 어디까지가 계약 범위인지, 다른 곳에 비해서 금액이 비싸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개시 이후에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내일처럼 대변해줄 법무법인 선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시 이후 채권자들의 채권 확정과 조사위원회 재산 상태 조사가 병행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채권자들 채권 확정을 위해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채권자 목록 등을 제출하고 조사기간 내에 채권에 대한 시인과 부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위원은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업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 안의 인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변제 대상 채무의 확정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1차로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경우 현재의 재산 및 채무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열리게 되면 이해관계에 있는 채권자들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회사의 현황을 알려주고
기업과 채권자 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함을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리인은 이 집회 이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은 사업 재구축과 그 수익의 예측에 근거해 기업의 채무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업이 현실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선에서 동시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선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관계인 집회를 갖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심사하고 이를 수용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2, 3회 관계인 집회에서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수용하고 그 요건을 갖출 경우 법원에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안대로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경영이 정상화가 되면 법원은 회생 절차를 종결짓습니다. 회사가 조기에 정상화될 경우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내에 회생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납금 등 절차에 사용되는 비용은 기업 규모별로 약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예납금의 규모를 확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중소기업법률지원단으로 문의하시면 전문 변호사 및 전문팀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재정 악화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기업 회생 제도를 통해 우리 경제 발전에 희망을 걸어봅니다.